자, 우리 같이 우리들의 훈민정음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중학교 말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1학년 중세국어 파트에서도 한 번씩 다뤄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중요하게 지금 잘 배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의 상황을 보면은 전하도 극악 무도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효화에 관한 책을 만들어 백성들이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해서 좀 세상에 문제가 많았는데 이거를 이제 똑똑이들은 책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했어. 그런데 문제가 뭐였느냐? 바로 이 3번이 문제였는데요. 뭐냐면은 사람들은 한자를 몰라.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한자를 모름. 그러니까 책을 봐도 알아볼라? 몰라. 책을 봐도 알 수 없음.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이게 아마 삼강행실도인데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도 썼지만 글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림은 너무 글자가 없으니까 이해하는데 약간 오해가 생기기도 했거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았던 거지.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께서 뭐라 생각했어?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이런 쓸모가 없구나.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 즉 책이 쓸모가 없는 이유였던 거죠. 사실 우리 문제에서도 항상 자주 나오는데 한글 창제 이전은 우리 글자는 있으나 미안 우리 말은 있으나 우리 글자가 없는 상태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말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했으나 우리 글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뭔가 표기를 하기는 해야 되죠. 표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 이두, 구결, 향찰, 기본적으로 한자를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제 하지만 그 우리말의 어순대로 우리말의 문법 요소를 첨가해서 완전하게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한자를 모르면 이도 구결 향찰 쓸 수 없어요. 그 말인즉슨 일반 백성들은 이러한 것들을 쓰기가 어려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시게 되었습니다. 이 한글의 창제 정신과 의의를 보면은요, 먼저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어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중국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주 정신.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다 막 자기 거라고 우기잖아. 막 강강술래도 자기 거, 추석도 자기 거, 심지어 요즘 뭐 한복도 자기 거라고 우기면서 한푸 이러는 거 아시죠? 그런데 한글은 자기네 거라고 우길 수가 없는 게 이미 세종대왕님께서 이렇게 딱 박아버렸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자신들의 뜻을 펼치지 못해서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애민정신, 백성을 애민이라고 하는 건 사랑한다, 아낀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을 가엽게 여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이거 뭐야? 창조정신 새로 만들었죠. 그래서 창조정신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모든 사람들이 날로 쓰는데 편안하게 하자, 잘 쓸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실용정신. 쓸수록 더 편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해서 이 정신 네 가지. 자주정신, 애민정신, 창조정신, 실용정신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 배운 이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거는 한글의 원래 이름이자 해설서인 책 이름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자 자체를 해석을 하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한글의 창제 원리 보도록 해봅시다. 일단 한글은 음수 문자이고요. 잠시 후에 이제 배울 건데요. 그래서 가장 과학적인 이렇게 표기체계라고 알려져 있어. 근데 이 한글이 또 되게 독특한 점, 다른 언어하고 달리 되게 독특한 점이 뭐냐면 다른 언어는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왜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몰라.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쓰고 있는 거야. 근데 한글은 언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왜 만들었는지가 정확하게 밝혀진 유일한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학자 라이샤워 이러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인용 이제 흥미 유발과 그리고 신뢰성을 또 우리 한글이 그만큼 뛰어나다라고 하는 신뢰성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한글은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17자 모음 11자로 해서 총 28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진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이 28자에 포함 안 되는 글자를 찾아라. 이게 빈출 문제로 등장을 하니까 같이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맨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음소 문자가 뭐냐면은 하나의 문자 기호가 하나의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예요. 그러니까 표의 문자가 있고 표음 문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표의는 한자 같은 거예요. 글자 자체가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음소 문자라서 소리를 나타냅니다. 알파벳이나 그 우리나라 말이나 일본어 같은 경우는 글자 기억 이게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소리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애들을 조합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본 자음자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 미음은 입 모양, 시옷은 이의 모양,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줬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대체기가 나왔어. 자, 그래서 이제 자음자 이렇게 무언가를 본떠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본떠 만들었다는 거 우리가 상형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모음자도 마찬가지로 아래야, 이 기본 모음자인데 둥근 하늘, 평평한 땅, 서 있는 사람. 우리 여기 밑에 있죠? 같이 밑줄 그을게요. 하늘을 본떠서 둥근 하늘, 평평한 땅, 그리고 서 있는 사람. 이렇게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뭔가를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상형의 원리인 거고 결국에 이 상형의 원리는 자음자와 모음자의 기본 원리,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음자에서 이제 더 새로운 글자들을 만들었죠. 기본자 그느 무스의 획을 더해서 하나씩 하나씩 소리가 세진 9글자를 우리가 만들게 되었는데요. 기억은 2번이죠. 하나, 둘 이렇게 2번 쓰잖아. 근데 기억은 하나, 둘, 셋 이렇게 3번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획을 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 획을 더해지면 소리가 세진다. 별표 3개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획이 많아지면 소리가 세진다는 것을 가획의 원리라고 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규칙에서 벗어나는 독특한 몇몇 글자들이 있어요. 바로 이 세 글자인데 이 세 글자를 부르는 이름도 알아두면 좋겠죠? 얘는 옛, 이응, 그리고 지금 우리가 리을이라고 부르는 애는 반설음, 그리고 마지막 세모 모양은 반치음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은 원래 글자하고 조금 발음 방법이 달라져서 이체자라고 불러요. 기억해주세요. 획을 더할수록 가획의 원리를 따르긴 하지만 소리가 강해지지는 않는다. 이게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모음자로 다시 넘어가서 모음자는 아래야, 이 이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서로 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오하고 점하고 이 점을 우리가 아래야라고 부르거든요. 아래야와 을을 만들면은 오나 우가 만들어지고 아래야하고 이를 만들면 아나 어를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11개의 모음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만든 모음자 요거까지 용알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추가 설명할게요. 기본자끼리 한 번 합한 거를 초출자, 기본자를 초출자에 한 번 더하면 다시라는 뜻의 제를 붙여서 제출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추가로 늘어나는 거를 합성의 원리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자음자를 이렇게 써서 옆으로 붙여 써서 병서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었는데 이 앞에 있는 쌍기역, 쌍디귿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지만 리을, 비읍, 리을, 미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받침 글자에만 쓰고 있는 거죠. 용어 몇 가지 더 알아둘게요.
지금 이렇게 쌍디귿, 쌍기역처럼 같은 자음자를 나란히 붙이는 거를 각자 병서라고 부르고 다른 자음자를 나란히 붙이는 거를 합용병서라고 불러요.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 배울 개념이지만 이런 합용병서, 지금은 받침에만 쓰는 글자라고 그랬잖아. 이거를 초성, 첫 번째 글자에 쓰기도 했습니다. 요거는 또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한번 같이 배워봐요.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우리는 음소 문자라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이런 글자들을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셨죠. 근데 그거를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자음자와 모음자를 합쳐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받침 같은 경우에는 새로 글자를 만들면 너무 많아지겠지? 그래서 종성은 자음자를 다시 쓰는 방식으로 쓰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글자, 음절 단위로 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모아 쓰는 것을 음절 단위로 모아 쓴다라는 표현을 할 거거든요. 즉 무슨 뜻이야? 글자처럼 글자로 모아 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바람, 소리, 학의, 울, 이런 식으로 글자가 옆으로 퍼져 있으니까 이게 어떤 글자인지 내가 좀 파악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돼. 그리고 여기 글자 한번 볼게요. 우는 이라는 글자거든요. 근데 얘가 우는 이렇게 끊어 읽어야 되는지 아니면 운이라고 하는 글자를 끊어 읽어야 되는지 살짝 고민하게 된단 말이야. 그만큼 모았을 때 우리는 더 빠르게 뜻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훨씬 효율적이다 라는 거 같이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활동 3번. 정보화 시대의 한글의 우수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정보화 시대에도 우리 한글이 이제 되게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먼저 비교를 해보면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원래 키보드를 치냐면 발음 나는 거를 그 영어로 일단 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녕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안녕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영어로 이제 안 이런 식으로 영어로 발음 나는 그대로 쳐야 돼. 그러면은 이걸 다시 한자로 또는 뭐 히라가나 카타카나로 변환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말을 쓰기 위해서 이 발음 방법에 영어를 내가 또 외워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되게 복잡해. 왜 그러냐면 이 두 나라는 기본적으로 한자를 쓰거든요. 근데 한자가 너무 많아서 키보드에 다 입력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로마자를 활용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영상이나 주변에 이제 돌아다니는 중국 분들을 보면은 키보드 이렇게 자판을 치는 게 아니라 음성 메시지를 많이 보냅니다. 힘드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지만 발음은 알지만 어떤 한자를 써야 하는지 모를 때, 그럴 때도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애매해. 근데 우리는 어때? 바로바로 내가 그 발음하는 대로 글자를 쓰면 되니까 훨씬 더 빠르죠. 또 한국어의 입력 속도도 되게 빠른데 왜 그러냐면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글자는 왼손 오른손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 스타일이거든. 우리 자판을 보면 키보드 자판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왼손은 주로 자음자를 쓰게 되어 있고 오른손은 모음자를 쓰게 되어 있어. 그래서 왼손 오른손을 번갈아 가면서 치니까 손에 부담이 덜한 거지. 그러니까 부담이 별로 안 되니까 더 빠르고 많이 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모아쓰기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글자 수도 사실 더 많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컴퓨터는 0과 1을 규칙에 따라서 되풀이하는 원리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근데 한글의 경우도 이 24개라고 하는 아주 적은 수의 기호로 무한에 가까운 여러 소리를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시대에 또 적합하다라고 보게 되는 거지. 근데 컴퓨터에만 적합한 게 아니라 휴대전화 자판도 이제 이 상형의 원리 또는 감액의 원리 이런 것들을 많이 본따서 만들었는데,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휴대전화 자판인데 요즘은 물론 대부분 아이폰을 쓰고 아이폰 자체가 쿼티 자판을 쓴다고 그러죠. 키보드 자판. 그런데 이제 뭐 삼성이나 지금은 없어졌지만 LG 자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판을 썼어.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를 먼저 보게 되면은요. 여기 눈에 띄는 게 맨 위에 모음의 기본자의 모습들이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합성의 원리를 썼구나. 그리고 기억을 또 보면은 기억과 키역 발음 나는 데가 같은 애들끼리 모여 있지. 디귿디귿 이런 다 똑같거든요. 그럼 얘네는 뭐야? 가획의 원리에 맞춰서 자판이 배열되어 있구나. 나도 마찬가지야. 획 추가라고 하는 게 보이죠? 획 추가. 그러면은 내가 만약 기억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기억 누르고 여기다 획 추가 누르면 돼. 그러면은 얘도 무슨 원리야? 가획의 원리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야를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도 똑같이 아 하고 획 추가 누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성의 원리 이렇게 보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한글 자판도 모바일에서도 우리의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었던 그 규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게 역시 시험 문제에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같이 알아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영어랑 비교했을 때 또 어떤 차이가 있나 보도록 해봅시다. 아와 A를 비교하는 건데 우리는 이 아는 언제나 아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호 하나에 발음 하나. 1기호 1발음이라는 거지. 근데 A 같은 경우는 에도 됐다가 A도 됐다가 아도 됐다가 이렇게 발음이 되게 많지. 그래서 1기호가 여러 발음으로 발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영어권 사람들도 처음 보는 단어는 자기들도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몰라서 옆 사람에게 물어본다거나 이거저거 막 되는 대로 발음을 해본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한글을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글자인데 발음을 할 줄 모른다? 그럴 리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처럼 글자 하나가 발음 한 개로 대응되기 때문에 더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마지막으로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한글 창제 파트는 고등학교 때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니까 한글 창제 배경 그리고 세종어제 훈민정음 파트는 까먹지 않게 꼭 기억해 주시고 여기 훈민정음 언해본 해석본도 고등학교 때는 당연히 외워야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미리 외워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